함께 이렇게 자리에서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둘, 셋 하면 옆분 보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좀 보시고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경남 창원에서 아이고, 창원에서. 여기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이 환경 관련해 가지고 부산 울산에서 토론회를 한다는 소식 들고 특히 반기문 총장님 오신다 가지고 꼭 한번 뵙고 싶어서 부랴 달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총장님 안 오셨으면 안 올 뻔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예, 많은 분들 참여를 했는데, 자, 우리 총장님 보시니까 어때요? 인상이? 네, 우리 평소에 TV에서 보던 거하고 똑같이 자유롭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텔레비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앉아서 이렇게 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부산 광역시 시민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 또 이 교수님 여러 선생님들 같이 모시고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또 내각에서 같이 장관으로 일했던 우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님을 또 여기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뵙게 돼서 저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기찬 항만공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부산이 낯설진 않습니다. 사실은 고향은 충청도지만은 제가 이제 군 생활을 65년대 부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봤고 또 오늘 이게 항만공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이런 모임을 갖다 보니까 또 느끼는 게 제가 항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항만사령부. 그걸 항만사라고 그러는데 항만공사에서 공짜만 딱 빼면 제가 또 이 자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삼부두에서 하여튼 군 생활을 부두에서 제가 이제 물자 상역 하역하고 그런 게 제 군대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하여튼 많이 인연이 참 오래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부산 또 이 유엔 묘지도 있고 그 유엔 묘지가 유엔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또 유엔 묘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래에 그만큼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도 없었죠. 여기 유엔군이. 그래서 여기 늘 제가 가기 전에도 왔고 또 유엔 묘지를 담당하는 과장도 했었습니다. 본부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아주 감회를 많이 느낍니다. 야간. 그런데 오늘은 좀 약간 딱딱한 주제에다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미세먼지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1년에 12,000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 없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미세먼지 하늘이 그냥 뿌옇고 뭐 잿빛 같고 애들이 그림을 그리면 하늘이 그냥 잿빛으로 다 그림을 그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어디 내놔도 그냥 자랑스럽게 15번째 내듭니다. 모든 통계를 보면 그래요. 모든 통계가 거의 빠지는 게 없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빠지는 게 이게 기후 환경 미세먼지 가면은 꽃에서 새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잘 사는 36개의 나라 OECD 국가를 다 쳐서 공기질 하늘 이 색깔을 보면은 우리가 35번째입니다. 놀라셨죠? 믿기가 어려운 통계가 대한민국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더 믿기가 어려운 거는 이 36개의 그 부자 나라들, 미국부터 시작해서 뭐 불란서, 영국, 뭐 덴마크, 노르웨이, 일본 뭐 다 36개 중에서 나라가 도시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236개 도시가 있죠. 미국은 1000개도 넘고 뭐 영국도 500개가 넘을 테고 뭐 불란서 이렇게 해서 다음은 한 4,500개나 5,00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공기질이 나쁜 도시 100개를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44개가 대한민국의 도시에 있다.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5천여 개 도시 중에서 100개를 아주 제일 나쁜 도시를 뽑았는데 44개가 대한민국에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그야말로 나라의 수치이기도 하고 이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치다. 사회적 재난이 된 겁니다. 사회적 재난. 그래서 이제 급기야 유엔에서 10년도 있었고 기후변화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한번 이 문제를 맡아보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사실 이제 맡게 됐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후 변화하고 미세먼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면은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생길 여력이 없죠. 근데 미세먼지든 기후 변화든 전부 다 그 탄소 연료에서 나옵니다. 탄소 연료. 석탄, 뭐 LNG, 무슨 기름 이런 거 휘발유 전부 다 이런 데서 나오는데 특히 석탄 화력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거기에서 온실가스, 지구 온실가스도 나오고 미세먼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둘을 다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데 이 둘을 한꺼번에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 현상은 지구 전체 이 땅덩어리 전체하고 해야 되니까 약 앞으로 80년을 보고서 하는 겁니다. 2100년까지 이 기후와 인간이 모든 생물이 바닷속에 살든 바다 위에 살든 지구에 살든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 난 그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있는데 미세먼지는 이건 우선 하루빨리라도 먼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9월 30일 날 우리 국가기후환경회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낸 겁니다. 5천만의 국민을 전부 다 컴퓨터로 추출해서 우선 남녀 반으로 가르고 그다음에 연령별 가르고 이렇게 해서 501분을 모셔서 밤낮 없이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우선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거부터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석탄 발전소가 60개가 있습니다. 12월에 15개부터 시작해서 3월에 27개까지 약 50%에 해당하는 석탄 발전소를 가동 중지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전소를 하나도 가동 중지를 안 시킨 겁니다. 고장난 거 빼고 아니면 정비하는 거 빼고. 근데 27개를 3월 달에는 가동 정지합니다. 그 자동차 거기 오래된 자동차 경유 자동차 5등급에 속하는 자동차를 114만 대를 운행 정지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이 부산에도 이게 운행 정지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또 하셔서 홀수 짝수해서 이 특히 관용차들 공용차들 운행을 정지시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건 나는 관계없다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일으키는 또 가해자이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다. 해결사다. 그래서 제가 저들이 온 겁니다. 왜 가해자냐? 피해자는 여러분이 느끼니까 피해자고, 가해자.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먼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쉽게는 가정에서 막 그 기름 저기 하다가 가스가 막 올라가는 일이 있고,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질 때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업 폐기물 같은 거를 막 그냥 태워버립니다. 불법으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요, 자동차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 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이 나와요. 믿기지 않죠. 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용은 100에서 12입니다. 우리나라 60개 다 화력발전소 틀어도. 근데 우리나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뿜어내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그 주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18%나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기가 힘든 통계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12월 11일 날 부산도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났죠. 서울에선 2번 났고 여기서 1번 났는데, 제가 서울에서 발령 나면서 가슴이 뜨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발동원 걸린 건 열흘뿐이 안 되는데 벌써 미세먼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다행히 조금 좋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생기면서부터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나 또 리간제라고 환경 상태부 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부단하게 만나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삿대질할 거 없이 우리도 잘하고 당신들도 잘하고 서로 잘해서 서로 잘하는 거는 경험을 서로 공유하자, 기술도 공유하자, 이런 거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요 2천만 대를 없애버렸습니다. 자동차를, 혼자동차 2천만 대를 없앴고, 공장도 거기는 우리는 60개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는 석탄 발전소 5천 개랍니다. 중국에 5천 개. 기가 막히죠. 그렇게 많은데 하여튼 공장 낮은 거 뭐 이런 것도 한 2, 3천 개를 거기도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는 겨우 뭐 15개, 27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하여튼 그렇게 많이 문을 닫아버렸죠. 거기도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소위 그 푸른 하늘 갖기 전쟁, 이런 걸 선포했어요. 남천 보위전. 이래서 전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기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전쟁.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도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하고도 다 협조를 하기로 하고, 몽골도 만만치 않게 우리한테 보냅니다. 러시아도 보내고요. 북한에서도 이게 북풍이 항상 남쪽으로 흐르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제재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석탄뿐이 뗄 게 없습니다. 거기는 기름이 없으니까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읍소하고 또 여러분들 또 말씀도 들어야 저희들이 중장기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놓은 건 단기 대책,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갖다 좀 틀을 잡아야 되겠다. 틀을 잡아서 방향을 트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중장기 정책을 세워서 100년 대계를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특히 우리 시장님 또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특히 또 하시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하셔갖고 뭐 이 바다와 관련된 저기 많이 하시고, 오늘 항만공사 이 항만 시설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이 여기 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의견 교환을 하고 좋은 그 지식을 제가 배워갖고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항만공사 계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좀
국제적인 협력을 이렇게 해나가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 뺏어 먹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제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청하고 우리 여기 또 아주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저하고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한 분은 그중에 한 분인 경성대학교 정장표 교수님. 좀 얘기를 전반적으로 듣고 싶은데 정장표 교수님 앞에 좀 마이크를 좀 앞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경성대학교 정장표 교수님인데요. 우리 부산의 좀 미세먼지 영향 여러 가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예. 먼저 우리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또 와주신 우리 방기문 위원장님 또 시장님이야 모든 분께 먼저 제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경성대학교에서 대기오염 관리를 이렇게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0여 년 전에 부산광역시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30년 전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앙 그 녹색 성장위원도 한 지난 정부에서 몇 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 또 이 대기오염 문제 중에서 미세먼지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또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한 몇 가지만 딱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 대표적인 환경학자 중에 한 분 리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환경 보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또 환경 보존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 척도예가 네 가지 환경 유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갖춘 것을 그 창조형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안 갖춘 걸 태보형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다 모였었으니까 시장님 또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또 제도상으로 봐도 그 제가 기억할 때 2017년도 4월달에 우리 문 대통령 그 대권 공약 사항에 이 미세먼지 문제를 다뤘고 이 부분이 2017년 9월달에 이 종합 대책이 나오고 2018년도에 또 우리 부산시에도 11월달에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초에 미세먼지 관련 8대 법안 그리고 4월달에 지금 우리 국가기후환경회의 발족되고 이 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도나 이런 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큰 틀과 방향은 잘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구체성을 어떻게 가미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마침 그 우리 부산에 있어서 좀 특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6년도 우리 그 초미세먼지 배출량 상세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국가에서 캡스 자료가 있습니다. 이 캡스 자료는 대략 한 2,500톤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 실제로 해보면 얼마 정도 되냐면은 900톤 정도가 증가된 3,450톤 정도가 됩니다. 이 말은 국가 자료와 이게 무려 한 40% 정도가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기본을 갖춰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만 더 자꾸 깝치시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하나는 우리 종합 저감 대책 부산시를 평가해 보면요.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자, 우리 목표량의 한 32% 정도가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68% 정도는 이 다른 기관, 그러니까 우리 항만하고 관련된 우리 BPA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 쪽에 역할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달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두가 공조와 협도 체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법안도 취지는 좋은데 이 중복들을 어떻게 누가 조정하고 중복들을 해소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혜가 모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빨리 그만 수락해서 일단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저 수치 증가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교수님들은 검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존중할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부산 지역의 미세먼지에 관한 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데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이크 열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있는 조국이라고 합니다. 예, 저기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정보가 많지만 사실 이렇게 제한된 시간이어서 저는 이제
짤막하게 부산시와 또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언을 하는 것으로 이제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시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사실 연평균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 대기 환경 기준보다는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 대기 환경 기준을 맞추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기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산은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이죠. 근데 그래서 부산의 미세먼지 특성은 다른 지역과 다른데 사실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그런 정보가 마련되어 있는가, 저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정책 말씀드렸는데 부산시청에는 미세먼지를 전담하는 박사급 인력이 따로 없습니다. 공무원 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순환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부산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장필 교수님 공조와 협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주실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계신 분 마이크 먼저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어디서 오신 누구인지 좀 본인을 밝혀주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네. 먼저 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민은주입니다. 여러 말씀하실 분이 계신데 제가 좀 성격이 급한 관계로 예, 저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미세먼지가 부산에 굉장히 심각한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이렇게 타운홀 미팅을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우선은 부산시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홍보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2020년 예산이 시민들과 홍보하고 이런 예산은 좀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환경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그 예산을 마련해서 교육 홍보 활동 원타 회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 같이 공조 협조 차원에서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부분의 예산을 원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환경단체 입장에서요. 원타 예. 회의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제가 조사 조금 더 부분 얘기해야 관련해서. 됩니다. 오시지 네. 마시고.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여러 가지 지금 8대 법안이 통과되어서 네.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면이 있는데 저희는 실효성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제대로 국가 환경 기준을 맞추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 특히 부산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미세먼지 저감이 될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수도권은 2005년부터 대기환경청을 마련을 해서 저감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대기관리 권역을 설정을 하고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지만 중부, 남부,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나 인력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총량제는 실시를 하지만 따로 전담할 부서나 이런 거 없이 낙동강 유역청에서 그냥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저감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정말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녹지 예산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예. 공원 일몰제 문제도 사실 해결을 해야 녹지 확충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국가 차원에서 이왕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런 부분까지 다 좀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산 관련 문제를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따 부산광역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고 따올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다른 분이 예산 문제로 저렇게 소리치는 건 아니겠죠? 예. 자, 옆에 계신 분이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가져가셨는데 오현주 선생이시군요.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환경 활동가입니다. 저는 부산시에 두 가지 하고 국가 기후 환경 회의에 제가 한 가지를 요청하고 싶어서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7월에 미세먼지 사업장 대기 물질 측정을 대응하는 업체에서 허위
조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희가 부산시 관계자분이랑 만났을 때 10월 달에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결과와 대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발표가 없고요. 네, 그 허위 조사의 근거에는 어떻게 저희 그때 있는지는, 예. 방송에 나와셨기 때문에 네. 감사원의 그 조사, 지적사항입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저희 사업장 미세먼지 조사 기간 전수조사가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4년마다라면 데이터를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받아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업종도 4종, 5종은 미포함입니다. 앞으로 이 기간을 2년이나 매년 4년 5종까지 포함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할 수 있는 시민 감시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게 대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교육 사업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리더 예. 양성자 하는 곳. 거기에서 교육을 제가 2번의 교육을 받았는데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은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데에서 행동에 대한 그 대응에 나와 있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단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의 문제까지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의견을 뭐 직능별로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함께 가도록 하죠. 저쪽에 장호출 선생, 네, 어서 오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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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코 푸른 20일 해운대 협의 회원입니다. 장호출입니다. 아까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산의 가장 심각한 게 선박입니다. 선박하고 특히 사상하고 사업공단 쪽에 1차 산업 제조업, 사실은 그 어떤 그게 지금 데이터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과연 부산은 지금 삼면의 바다인데 우리가 매일 하는 자동차 부산에는 화학 발전 석탄 발전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삼면의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일어난 전수조사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선박에 대한 어떤 그 공해 물질 배출하는 그 관계를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 자동차를 통제하고 집에서 고등어는 굽지 마라, 이는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니고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는 선박 1차 산업이 특히 사상공단 같은 경우는 1차 제조업이 엄청 많습니다. 굴뚝산업. 그 부분들이 데이터 나와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특히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부산시장님께 좀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다른 또 의견이나 혹은 또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으면 자 앞에 있으시고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진구의 양정동에서 하는 박창규라고 합니다. 예, 정책 참여 추진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리 원자력 2호기 건설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 발전소 197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거기서 운전을 담당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이제 마치고 현역에 은퇴했지만은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소시민으로서 우리 생활 준비에서 해야 될 행위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민으로서요. 네, 소시민으로서. 예, 소시민. 첫째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가장 부산 시내에서 성질나게 생각하는 것이 생활 쓰레기 투기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다 보면은 무단 투기가 많아서 이것도 중요한 그 미세먼지 안에 발생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시민성을 좀 발휘 좀 해달라는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평생의 원칙이 부산 시내 이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짐을 이동한다든지 불가피한 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이동하는데 우리 시민 의식을 발휘해서 대중교통. 제가 정책 추진 참여단을 참가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그 많은 토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하시고 추가로 한다면은 질 좋은 전기, 깨끗한 물 이용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돈이 들어가고 그걸 국민들이 감내해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하나하나 사소한 일부터
우리 추진해 나가는 알겠습니다. 그 국민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부산광역시 측에 이 아까 조사에 관계한 뭐 허위 문제를 또 한껏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 환경감시단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예, 학교에서 개요를 나왔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오고 선생님들도 오셨는데 먼저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이 오겠죠. 이재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앞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서 지금 어느 일을 맡고 계세요? 네,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부산 동구의 그린이더 멘토고요. 네, 여기 학생들은 글로벌 대한학교 학생들이고,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예. 선생님이 이제 맡아서 하시고요. 예, 저는 이제 옆에서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이 미세먼지 기후 변화 지금 기후 위기에서 아까 뭐 중국에는 기후 전쟁이라고 정말로 기후 전쟁을 선포하셔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뭐 1년에 뭐 한두 번씩 들어가서 환경 강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전공자들을 이렇게 선임을 하셔서 학생들이 정말 환경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반 시민들은 요즘은 이제 평생학습관이 많이 있어서 평생교육관,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시민들이 알아야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환경하는 사람들 또 뭐 공무원들 일부 소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모두가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가지가 있는데 정말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2030년까지 17가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위기와 미세먼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더 제한할 수 있는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우리 먼지 대책 지속 가능한 교육입니다. 아주 말씀을 잘 완료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에 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학부모시라 지금 사인을 주셨나요?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안녕하십니까.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네 자녀를 둔 김윤영입니다. 네 자녀를 두셨다고요? 네. 이거는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예, 네 자녀. 이 자리에 와서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재활용 100% 다 못하고 있었거든요. 꼭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가고요. 집에 난방 기본 25도 이상 유지했었거든요. 20도로 꼭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학교에 그냥 엄마로서 그냥 학생들의 엄마로서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가 지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지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데 시내버스 안에 공기 정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게 되면 버스 뒤에서 나오는 매연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차량에 공기 정화 시스템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그냥 도심지에서 공사장에 먼지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군데 전화를 돌리시는데 담당을 하시는 부서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연말만 되면 사실 도로를 뒤집습니다. 어디를 가나.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스팔트가 고무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매년마다 뒤집어서 파고 그 예산 낭비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들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관 공사를 하시는데 도로를 기본적으로 여기 한 평 정도를 기본 5번에서 6번 정도를 파서 공사를 하십니다.
하루는 상수도 공사에서 오시고 하루는 또 뭐 하수관로 하신다라고 하시고 똑같은 자리를 한 번 파고 덮고 한 번 파고 덮고 이거를 대여섯 번씩 하시거든요. 올해 중구에 중구랑 동구랑 하수관로 공사를 하신다는데 1년 내도록 그냥 도로를 뒤집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먼지들도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여기까지 하도록 네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학부모로서 아주 세심하게 생활 속에서 예리한 관찰을 하셨고 또 마땅히 나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내 자녀 잘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자라야 될 텐데 학생이죠. 아까부터 소중히 준비한 것 같은데 이제 일부러 마이크를 가져왔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대학을 진학합니까? 재수 1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뜻이 크군요. 예. 재수까지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길래 재수를 뭐 어떤 꿈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서. 네. 나중에 어떤 일을 하려고요? 저는 세계 평화에 관련된 실현하는데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유엔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은지 우리 학생 입장에서 학교에서 미세먼지 교육에 관한 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예.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예.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부모들이 외출 활동을 자제시키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몰라 바깥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겨울은 4만 4온에서 4만 4미, 7한 7미로 변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이들 미세먼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후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죠, 우리 한반도도. 예. 네. 먼저 저희 청소년들에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미세먼지 교육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지구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고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구환경 교육, 미세먼지 교육 커리큘럼을 세계적으로 잘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교육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세계 평화, 우리 환경 문제에서 먼저 이렇게 천착을 하는군요. 남경락군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주 위원장님께서 감명 깊게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에 관한 요구가 참 많군요. 지금 몇 분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현주 선생님도 그러시고 이재욱 선생님 또 김윤영 선생님, 남경락 군 하여튼 모든 분들이 이렇게 교육에 관해서 말씀해서 참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들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을 사무총장으로 하면서 늘 얘기하는 상대가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시민사회 지도자 전부 다 저나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아래거나 이런 분들하고 기성세대하고 이제 많이 대화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교육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젊은 세대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기성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시민사회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잘 바뀌질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근데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많이 봤습니다마는 스웨덴의 16살 된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 이 사람이 9월 23일 날 제가 뉴욕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갔는데 세상에 많은 한 150-60명의 대통령, 총리, 장관 이런 각국 대표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그냥 일장의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의
헛된 말, 약속 때문에 내 꿈이 깨졌고 내 미래를 뺏어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질타를 하는 겁니다.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저도 참 찡하게 책임감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와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몇 군데 연설을 하러 다녀보니까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여학생, 남학생들이 와서 기후변화 해달라고 먼저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기후변화 위원들을 부르셔서 대화를 차담회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까지 헛일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초등학생부터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테 쫓아갔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다들 간부들하고 해서 편지도 쓰고 문서도 쓰고 내용을 써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이 학생들이 컸었을 때는 이미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과 피와 살이 다 환경에 딱 젖어 있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쉬울 거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요, 환경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다른 부서에서 더 중요한 거 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또 이걸 어떻게 할까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언필증 말할 때 우리가 미래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외교부 장관, 문교부 장관, 방글라데시 갈 때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 문교부 장관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레이즈를,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한 가지 큰 힘이 생겼어요. 이태리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문교부 장관이 이태리에서 내년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생들도 33시간에 1년에 33시간의 환경 교육을 받아야 된다. 환경 기후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전체 교육기관을 다 하면 한 5천여 개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이. 근데 이게 선택 과목이 돼 있고 8% 전국의 학교에서 8%만이 환경 교육을 채택을 선택 과목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안 계세요. 선생님이 누굴 가르칠 선생님이 없습니다. 옆에서 다른 거 하는 선생님들이 보조로 다 가르치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모범을 좀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육은 만세의 대계입니다. 100년의 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교육, 제가 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이게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이게 유엔의 배지입니다. 이게 17개의 목표가 여기 색깔별로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은 배가 고프지 않고 먹을 게 있고 건강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교육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교육이 돼야 모든 기술 발전 이런 걸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도시도 좋게 만들고 환경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킬 때 환경 교육을 같이 시켜야 된다. 그런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마침 교육감님이 여기 안 계시네 보니까 제가 경기도 교육감님한테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라고. 그다음에 이 충청남도 갔고 어디 갔을 때에 타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셔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한테 자꾸 이 교육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위하고 나머지 세대들도 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말을 잘하는 거는 지식이 많아서 그러고 지식의 원천이고, 듣기를 잘하는 거는 저 지혜의 원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저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저 자연이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된다. 이게 기후 미세먼지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이요. 말도 못하고 그러지만 행동으로 우리 인류사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흔히 말하는 자연의 분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이 좋은 말로 하다 안 되니까 자연이 분노다, 자연의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자연과 협상할 수 없다. 자연은 자연이 가는 그 길이 있다.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인간이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종교 교회 뭐 다른 종교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어떤 특정 종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교황님을 만나는데, 사실 교황님 하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존경받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4월 달에 교황님을 만나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주 지금도 짱 하고 오는데, 그 신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도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다 용서한다. 언제나 인간은 때때로 용서한다. 그렇죠. 우리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자연은 절대 용서 안 한다. 자연은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러니까 자연이 가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고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자연에 순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따라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받는데, 우리가 사실은 21세기의 기술, 뭐 과학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 과학을 충분히 활용하면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세상에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부강해도 혼자 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전체 힘을 합쳐야 되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자손 만대에 내려가면서 잘 살 수 있게 하고 자연과 잘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도덕적 책임이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적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두 개를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도덕적 책임이 제가 더 많습니다. 정치를 안 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서, 그러나 과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오늘 이런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많이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을 좀 주실 분이, 네, 김수정 선생님 마이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유엔 묘지를 매일 바라보고 있는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우리 반기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모두의 힘을 합쳐서 우리 미세먼지를 좀 저감시키는데 일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정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부처 간에 이래 떠넘기식의 이래 발언들을 좀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 대기질과 쪽에는 환경부에서 통과를 하고 있고, 또 항만 쪽에는 이제 해수부 쪽에서 뭐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77% 이상이 거의 이제 항만 선박 뭐 이런 쪽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시민들이 저감할
이렇게 시에서는 저감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부처 간에 좀 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저희들도 조금 이제 시가 하고 또는 정부가 하고 있는데 조금 도움을 주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데 부처 간에 이렇게 통합이 되지 않고 서로 이제 떠넘기기 하다 보니까 저희 역시도 이제 어떻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좀 어떨 때는 운동을 해야 되나 하는 조금 헷갈릴 때가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 간에 좀 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 여기 그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보니까 저희 그 참여단을 이제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일회성으로 이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그 부처 간의 통합된 그 역량의 모집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치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게 머무르고 있어서 좀 더 강력한 뭐 권고가 아닌 조치로 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사회자 입장이니까 후에 그 기후 환경 회의가 어떤 성격인지 좀 얘기를 더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이 몇 분 더 있을 거라고 믿는데, 자 없으시면은 이거 항만공사 관계자분이 좀 신호를 주시는데, 저쪽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첨단항만실장 김병수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기 계신 분이 가해자고 피해자고 뭐 이런데 저는 오히려 가해자 그룹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복구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박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고 있어서 뭐 저도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외항 선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미세먼지 배출 규제 해역이라는 것을 정해서 이제 이 선박의 기름을 지금 IM에서 권고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좋은 기름을 쓰게도 하고 있고, 또 부산항 인근에 한 20일 이상 들어오면 속도를 뭐 10노트 이하로 줄여서 이제 선박에 이제 미세먼지를 한 50%까지 절감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단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부산항만공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저는 이제 저희 부산항만공사에 제일 중점을 가지고 있는 그 선박이 접안했을 때 쓰는 육상 공급 전원 장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도 드리고, 저 실무자로서 일하면서 좀 애로사항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같이 말씀드렸으면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실제 저희들이 이제 육상 공급 전원 장치라고 하는 게 실제 한 15년 전부터 작은 선박들에 대한 썼습니다. 한 77개 정도가 부산항에 이미 배치돼 있고, 그는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대부분 걱정하는 게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크루즈 선박이라든지, 실제 우리 컨테이너선이 매년 한 18,000대 좀 더 들어옵니다. 하루에 한 40척 가까이 이제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는데 다들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크루즈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부산항에는 AMP, 그러니까 좀 큰 선박들이 되는 AMP를 설치할 게 약 98개 선석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걱정하시는 감천 사하고 계십니다. 감천에 있는 그 부두까지 다 해서 98개고요. 그 중에 컨테이너부두하고 크루즈선 이제 많이 좀 배출되는 큰 배들이 선석되는 게 한 54개 선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하고 해수 목표는 2026년까지 다 만들자 하는 목표입니다. 목표인데요. 네, 그 전기로 이제 그 왔을 때 접안해서 배가 들어오면 이제 엔진을 끄게 하고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데요.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한 4,000V 이상, 4,400 뭐 이래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킬로볼트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서 쓰는 게 한 3kg 정도 쓰니까 한 1,000가구, 2,000가구 가까이 되는 그 전기를 이제 그 배가 한 번에 씁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냉동 컨테이너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자리에서 드리는 선수님, 지금 그 한 선석이 만드는데 30억 들어갑니다. 30억 들어가고, 그거 한번 넣으려면은 이제 전기를 또 별도로 또 공급해야 되고, 저희들 지금까지 올해 이제 한 게 이제 4선석분, 그러니까 120억을 들여서 이제 12월 그 6일 날 하나 테스트 됐고요. 그거는 신항에 오늘 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부터 2년간 시운전을 할 겁니다. 그 아까 8개 그 우리 4개 선석이죠. 아까 말씀드린. 또 올해 이제 내년 되면 또 우리 신선대 간만해서 또 4개 선석을 또 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고요. 이건 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얼마든지 만들려면 뭐 열심히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만든 신앙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은 그나마 우리 배에 우리 들어오는 입출하는 배의 20% 정도는 우리가 전기 주겠다 하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 심합니다. 북한은 인트라 선사라고 우리 한국 국적에 있는 선박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배가 작습니다. 채 10%도 안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육상에다가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만드는 국가나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더불어서 민간들도 거기 동참해주지 않으면 이제 혼자 공허한 목소리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미세먼지 저감이 일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데 너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점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질책만 받는 그런 입장이라 좀 용기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어나서 보고 드렸습니다. 억울하신 거죠. 예, 격려의 박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성과가 있고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대로 공조와 협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뒤에 김병수 이사님께서는 또 이 부분에 또 이 전문가이기도 한데 좀 말씀 좀 끝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부산 패션칼라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또 중소기업 중앙회 그 울산 중소기업 같은 겸해서 제가 지역 회장을 맡아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반기문 그 위원장님께서는 참 여기 부산 지역을 이렇게 생각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방문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사실 예산인데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희들은 한면으로 주범이라 생각, 제가 하나의 죄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 사실 주민들, 부산 시민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어려운데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지금 힘이 듭니다. 기업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중국, 베트남 이런 데 하고 대한민국 우리 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기업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보일러를 하는데 협동조합을 지원은 사실 정부에서 90% 집진기에 투자를 해준다고 있지만은 실제 협동조합에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협동조합에는 개인 회사가 모여서 개별 보일러를 하는 게 아니고 협동으로 모은 그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시면은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모두에게요. 자, 지금 시각이 5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말씀을 더 경청하지 못함을 이 사회자를 좀 탓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산광역시 측에 아까 학부모 관련해서 공사 관련해서 나왔던 여러 얘기를 먼저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 운영위원장님 말씀 듣고 끝으로 총장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조금 전에 사자매를 둔 학부모님께서 4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학생 보건용 마스크를 갖다가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 학교에는 지금 공기 정화 장치를 갖다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마스크는 저희들 취약계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더 반영하는 문제하고 지원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량 공기 정화 장치를 해달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 시내버스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LPG나 LPG로 한 90% 이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소차를 갖다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에 있는 공기질에 대한 측정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갖다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장 관리 철저, 저도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또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공사하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BRT 버스 전용 차로 공사가 지금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로가 좀 많이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사하는 과정에 미세먼지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스나 간전, 하수도, 상수도 이게 매일같이 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시민이 보면 매일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기에 그 도로를 갖다가 굴착을 해서 공사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허가를 해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병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 정책에는 측정 없이 대책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이 정확한 정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그런 점에서 정장표 교수님께서 그 국가 배출량 통계와 부산 상세조사 통계의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도 국가 배출량 통계가 허점이 많다는 것은 뭐 여러 경로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이제 곧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만들어졌죠. 그 정보센터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국가 배출량 통계 캡스 자료의 그 부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동남권 환경청, 대기환경청에 대한 관심이 오전에 울산에서도 같은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특별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총량제라는 것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총량제는 상당히 또 많은 업무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어서 예산과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새로운 행정관리청을 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기구의 기구를 확장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는 이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논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정부 부처 간에 좀 칸막이가 있다거나 서로 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저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최대한 해소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본회의에는 여러 부처 장관들도 이제 참여하시고 또 우리 본회의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위원회에 관계부처 혹은 또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부처 간의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는 늘 저희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해결책을 좀 찾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기업들이 특히 이제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또 의지를 갖고 또 하시려고 하는데 굉장히 사정이 또 어려우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 90% 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할 때 국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개별 사업장은 되는데 협동조합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좀 처음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에서 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 퀴즈 양실 좀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끝으로 반기문 위원장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소회 또 맺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더 추가할 사항은 없고 지금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거돈 시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우리 남기찬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아주 진솔하고
절절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걸 잘 간직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공직 생활을 한 50년 했습니다. 50년을 했는데 금년이 50년째죠. UN 포함해서. 근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 행정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행정을 이렇게 보면은 대개는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전문가 몇 사람하고 협의해서 그냥 대통령 결재만 받으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가 다르냐? 사실은 이게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이제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을 불러서 이제 격려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이제 임명장 주시면서 사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부가 답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기후환경회에서 좀 국민들하고 직접 진솔하게 대화를 해가면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501분을 모신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것도 제 명의로 나간 게 아니고 국민정책참여단의 제안으로 나갔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이 수용성, 대통령이 말씀하신 수용성이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과 오늘 또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 그전에 하고 사실은 상향식입니다. 상향식. 그전에는 전부 다 하향식이거든요. 대통령이나 장관이 딱 결정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그 되게 좀 저항들이 있죠. 수용성이 약하고 이번에는 상향식이다. 영어로만 바텀 업이죠. 위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위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의 의사를 다 반영을 해서 그렇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이러한 타운홀 미팅을 해서 내년에 이 중장기 정책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받아주시면 정부에서 그걸 입법화하든지 하여튼 결정을 해서 국무회의 통과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한 정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60개의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중에서 최대 27개까지 우리가 문을 닫고 그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고장 나기 전에는 문 안 닫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이 공장에 전부 다 미세먼지가 얼마가 나가는지 굴뚝에 전부 다 TMS라고 해서 자동 측정 장치를 달아서 매 30분마다 공장에 미세먼지 저희가 나갑니다. 국민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항의하실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정부나 공장이나 뭐 화력발전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서요. 하여튼 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9월 23일 날 UN 총회에서 전 정상들을 향해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을 좀 만들자 제의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2달 만에 전 회원국이 오케이 좋다. 대한민국이 UN에 가입한 지 지금 뭐 몇십 년 되는데 대한민국 명의로 제의를 해서 채택된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9월 7일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정한 게 아니고 UN이 정해서 전 세계가 기념을 할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부터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전 세계가 다 그걸 하자. 우리 시장님 내년 9월 7일 날 부산시에서 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행사를 이렇게 좀 주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서울에서 할 겁니다. 서울에서 하고 UN 다른 나라에서 모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두 푸른 하늘을 보고 모두
편하게 숨쉬는 편한 숨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말씀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